강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소유권 부분까지가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여기서 7문제 나오고요. 지금까지 했던 데서 7문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 부분이 훨씬 더 쉽게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강론 부분에서 7문제, 앞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앞에 부분에서 8문제, 뒤에서 6문제 이렇게 해서 14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앞에 부분이 훨씬 더 어렵죠. 지금까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부분은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공부하는 건 빠르냐면 지금 했던 문제풀이 있죠. 이 강의를 먼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 지문을 했던 거 있단 말이죠. 그 기출 지문을 했던 거, 그 기출문제 그 특강하는 분들 지문해 놓은 거 있죠. 그 지문을 꼭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알죠? 그리고 이거 듣고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혼자서 그 강의 그림 노트를 본다거나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계신 뭐 다른 뭐 선생님들의 유학지를 본다거나 그 유학지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먼저 공부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책을 보는 것이 자꾸 모른다고 해서 이론을 정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가는 거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보고, 알겠죠? 문제를 풀고 이론을 보고, 그게 훨씬 더 빠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는 혼자 풀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풀이는 이 문제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게 똑같이 그렇게, 물론 비슷하게 다 나오지만은 그것이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또 작년처럼 좀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작년 문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 형식이에요. 그런 형태는 단답형으로 암기가 돼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픈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점수가 좀 맞고 그런 것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자격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나왔던 문제들이요, 다른 문제집도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눈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을 오지선다이면 이것을 답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낯설게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공주사 기출문제도 답을 1번을 5번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옳은 것 틀린 것도 바꾸려면 사실 당황한단 말이죠. 그건 왜 당황하냐면 이해가 약간 안 된 상태에서 암기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쉽든 어렵든 어느 출판사 모의고사든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것은 잘 나오고 어느 것은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직관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암기가 돼 있어도 60점 만들어 전혀 시장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집 한 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문제집 한 거를 올바로 암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2차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기출문제가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완벽하게요, 여러분요, 2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 분석 끝났다. 그러면은 60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111번이요. 시효로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득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청구하죠. 그 언제부터요? 그 청구한 날부터. 또 나왔죠?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한 날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득권을 취득하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장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분묘기득권이 만 때부터 성립한 때, 언제 성립하죠? 토지 소유자가 바뀔 때부터죠.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두 가지가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판례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시효로 분묘기득권을 취득하면 예전에는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유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에서 무조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분묘기득권자는 분묘기득권이 만 때부터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요, 자기 산에요 조상의 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 땅을요 갑이을한테 팔았어. 팔고 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잔금을 받으면서 지료를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묘를 그대로 놓고 토지를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전부 인도했어요? 일부만이에요? 일부만이죠. 그러면 여기 인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요, 이 판결이 있죠, 판결. 우리가 지로 연체죠. 지로가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양수인, 양수인에게 몇 년이 돼야 2년을 연체하죠. 토지 양수인한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면 판결 전후에 걸쳐서 몇 년이 되면 2년, 이렇게 이것을 조심해야 돼. 토지 양수인에게 2년,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 귀책사유란 말이 나와.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요. 그래서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 그랬을 때는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은 길게 써놨죠. 우리 집 아마 이게 막 길면 무조건 별로 이상한데요. 좀 길게 써놨죠. 필요 없어. 길든 말든 관계없이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양수인한테 2년 이상이면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가 양도가 된 경우는 양수인에게 2년,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가 이 말이에요.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이다.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자, 112번이요. 일괄경매죠. 토지에 뭐라고요? 저당권을, 항상 중요하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축조하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하죠. 이걸 일괄경매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았다고 그랬어? 토지에. 건물에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건물에서는 안 돼. 왜? 토지에만 저당권, 토지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설정자가 다시 축조했죠. 봐봐, 우리가 일괄경매는 봐. 1번 일괄경매는요, 토지 나대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2번, 그리고 나서 저당을 잡죠. 저당권. 3번요, 이렇게요. 토지에요 저당이 있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어. 누가? 갑이. 이 갑을 원한다.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가 건물 건축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경매라는 것은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괄경매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경매를 청구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언제요? 일괄경매 청구 당시. 여기 일괄경매 청구하죠? 일괄경매를 청구. 이 청구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경매 청구 당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을이 이렇게 했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을이요, 근데 여기요 병 A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 건물이요 매매가 돼요. 매매가 돼가지고 갑이 이걸 산 거예요. 갑이 산 거예요. 그럼 어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했는데요, 갑이 이걸 A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경매가 되기 전에.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일단 저당 잡기 전에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나서 건물을 건축하고, 아무튼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누가 건물을 건축했느냐 중요하잖아.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잖아요. 제3자에게 이전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 제3자한테 팔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제3자에게 이전됐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럼 법정이 자꾸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됐나요? 아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아니 지금 안 봤어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죠. 알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맞네요. 디귿도 맞네요. 니은 디귿이네요. 알았죠? 4번 이렇게. 뭐라고요? 아니요. 1번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123번은요 366조 법정이상권이죠. 여러분 366조 법정이상권은 미등기 건물이죠.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1번. 또 두 번째 뭐가 중요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주택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법정지상권 할 때 타인의 토지 외에 건물을 소유할 때 그때의 건물에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고, 지상물 할 때 지상물 매수할 때 지상물에도 미등기 건물이 포함되고,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2번 당사자 사이의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어. 법정이상권, 그럼 법정이상권이죠. 법정이상권은 유상의 원칙이야. 유상 원칙인데요. 그러면 지료액을 어떻게 해야 돼? 지료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료 먼저 합의로 정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해. 알겠죠? 법원에서도 아직 결정한 바가 없어.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없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증감을 해요? 2년 이상 연체했다.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이렇게 돼 있죠. 자요, 우리 지금 잘 봐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봐봐. 여기 갑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가 동일했죠. 언제요?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1번, 2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럼 이 저당권에서 3번 경매가 됐죠. 경매, 임의경매. 그래가지고 토지만 저당을 해봤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물 소재가 이렇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게 이게 법정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이렇게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가 그 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요, 정이 경락인이에요. 그럼 경락이면 여기 병의 토지죠. 병의 토지. 을이 여기 지상권이죠. 지상권이죠. 경락인은 여기서 뭘 한다? 뭐죠? 경락인은 건물하고 지상권하고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 지상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되면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매수 취득,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당연히 이 말이 뭐죠? 등기 없이 이 말이죠. 등기 없이. 경매니까 등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또 있어? 몇 번? 5번 이렇게요? 5번 맞아요? 자요, 114번은요 관습상이죠. 1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죠. 그럼 강제경매다. 자, 강제경매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압류가 있잖아요. 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있어. 강제경매가 여기 가압류가 먼저 있고,
저당권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바로 그냥 압류를 해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있죠. 여러분 이게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요, 여기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는요 가압류가 있죠. 채권에 가압류했다가 이 가압류로부터 이제 판결문을 받죠. 판결문을 받으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일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냐? 저당권 설정 시. 가압류, 압류는 가압류 시. 그냥 압류는 압류 시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 변호사 시험에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 변호사 시험에 이제 그 법정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면 변호사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나왔나 봐요. 먼저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10명이서 그걸 뭐죠? 변호사 시험에요, 책을 쓸 때 보면 연구진이 10명이래요. 10명이 모여서 이제 합의로 그 책을 쓰나 봐요. 알죠? 기출문제를 보면서. 근데 거기 교육하게 되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 뭐죠? 강제경매인 경우는 가압류시를 결정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요,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변호사 시험에는 아마 이걸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나 봐. 그건 아니고 판례가 세 가지라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압류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 시를 기준하고 가압류, 압류는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바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바로 그냥 가압류하죠. 바로 압류부터 들어가거든. 그러면 압류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압류 시에 기준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라고. 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당권 또는 가압류, 압류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뭐가 지금요, 뭐 말은 없잖아요. 압류다 가압류다. 그렇지만 아무튼 뭐는 아니야. 매각되고 완납시는 돼, 안 돼? 안 돼. 이건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는 될 수 있어도 경매가 되고 난 다음에 매각되고 완납시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니다 이 말이지. 아무튼 알겠죠? 뭐는 될 수 있어도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압류해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가 끝나면 이제 뭐래나 매각대금 완납시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2번 간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상권을 뭐 한다? 포기한다. 간섭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 이 말이지 뭐예요?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자, 3번 간섭상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재밌는 말이죠? 자,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 토지는 뭐가 되고 병, 건물은 뭐가 되고 가.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지죠.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 해서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그런데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등기가 없어도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갑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 있으니까 등기가 없어도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 왜? 대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정으로.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대해서도 등기 없이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중축됐다. 이런 필요 없어.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중축이 되든 소유자가 바뀌든 관계없이 언제까지만요?
아무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동일하면 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신축이 되거나 개축이나 관계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건물?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슨 건물? 구 건물 기준이다. 신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대지에 한정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중축되거나 개축이 됐다, 현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건물 기준으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알겠죠?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구 건물, 신건물 그러면 큰일 나. 구 건물을 기준으로. 자, 간섭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많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럼 여러분 5번은요 왜 주장을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있죠? 봐, 얘 봐봐. 366조 366조 법정지상권하고요,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요, 간섭상 법정지상권하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봐봐요. 이 366조가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은 뭐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366조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은 없는 거예요. 366조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은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뭐라는 매매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다는 뭐가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366조는 강행규정인데 여기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되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바꿔 5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기 봐, 배제하는 특약이죠.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 우리가 지상권이 항상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인데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한 자가 해야지 당연히. 왜? 원래 법정지상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봐,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이 매매 등 매매, 저당권인은 366, 전세권이라면 305조죠. 매매 등으로 의리죠. 의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갑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의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이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366조는 반드시 저당권에 의한 경매,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죠. 알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가 있다? 그렇게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3가지. 첫 번째 뭐다? 환지. 오케이, 하나만 가르치면 또 나오긴 나와. 환매, 또 채권자 취소권. 다시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이 3가지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다시 366조는 366조는 저당권, 그건 그쪽이고 305조는 전세권 그쪽이고, 그 다음에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이거 빼고 나머지 원인으로 동일했다가 달라지면 관습상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원인으로 그건 관습상이라고. 그러면요 일단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강제경매나 불합처분이라든가 뭐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달라지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이 집 살 때 내가 이 집을 내가 너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낫겠죠? 여기가 갑보다는 여기가 을이 이게 낫겠죠? 을이 말한다 갑한테 내가 너한테 땅 살 때 너 그때 이거 건물 철거한다고 하지 않았냐? 알겠죠? 그러면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고. 이 사람은요 나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가 건물을 철거한다 했다, 이 사람이 증명해야 될 것인가? 나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증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을이 증명해야 돼요? 갑이 증명해야 돼요? 여기 보면 생각을 해봐. 지상권이 있으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해요? 지상권이 있으면 누가 유리해? 갑이
유리, 을이 불리하죠. 항상 우리가 실체법에서는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증명 책임은 현재 유리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뭐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 이렇게 딱 이해하라고 그랬죠. 현재 불리한 사람. 현재 누가 불리해? 을이 불리하죠. 그래서요, 특이하게 존재를 주장한다. 알겠죠? 간섭법상 법정이상권의 발생을 배제한다. 없다. 그러니까 없어야지 이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증명한다? 을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을 배제하는 특이하게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다. 알겠죠? 어려운 말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봐. 자, 그럼 봐봐. 누가 증명해? 봐. 여기. 자, 여기 봐봐.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을이요 변제했어. 그런데요 영수증 안 받았어. 갑이 뭐라나?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소송 빨리 돈 갚으라고. 변제했어요. 영수증 없어요. 없어. 영수증 안 줬어 갑이. 여기서 우리 영수증 써줘 그랬더니, 야, 너 나한테 돈 빌갈 때는 뭐 그렇게 굽신굽신 그러더니 돈 갚는다고 영수증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소송이 닥터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러면 갑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죠. 그러면요 갑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해야 돼? 을이 돈을 갚았다고 해야 돼? 지금 현재 누가 유리해? 갑이. 왜? 돈 받았는데 뭘 안 줬어? 영수증. DNA가 지금 없죠. 알죠?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답답 넣으면 누구다? 을이다. 을이 증명하는 거야. 나 돈 갚았다고.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줬죠? 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놈 데려와 친구. 그때 돈 갚을 때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증인이 들어가서 내가 봤어요. 또 거짓말 하겠죠? 그러면 나는 뭘 한다? 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지. 데려왔어 우리. 근데 갑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봤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핑퐁 게임이야.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딱 치죠. 저쪽에 또 한테 넘겨야 돼. 아무튼 못 넘긴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판이 끝나는 언제까지? 못 넘길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저기서 받아치죠. 그러니까 2년 3년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집안 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절차법에서는 뭐 요건 사실은 주요 사실은 누구하고 뭐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 민법의 실체법에서는 딱 봐가지고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 불리한 사람이. 알겠죠? 그럼 만약에 법정의 사건이 성립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유리하겠죠. 건물 철거 안 해도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불리하겠죠. 그럼 이 불리한 사람이 법정상권을 없애기로,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15번은요 1번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 뭐예요? 가설 건축물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것은 우리가요 그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2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 경매로 인해서 대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렸어요. 무슨 경매요? 무슨 경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 건축했죠.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는 되는데? 일괄경매는 되는데. 일괄경매. 일괄경매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맞는 말이죠? 자, 3번은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진다. 건물의 공유자들은 법정상권을 취한다. 이건 봐봐. 지금부터 공유 봐봐. 공유는 4가지가 있어. 알겠죠? 여기 공유 대지 위에 지분, 공유 대지 위에 지분 과반수권자가 건축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양도했다, 지분만 처분했다, 처분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말을 봐. 말을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이렇게 했는데요 공유자 중 한 사람 갑이죠.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이걸요 병이죠. 병이 있고 이 건물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이제 갑인데요 건물이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분할이 되죠.
분할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병이죠. 병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가지야. 그대로 이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분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죠. 알죠? 여기서 뭐냐? 우리가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은 무슨 행위예요? 대지 위에 건축은 무슨 행위예요? 이거는 판례가 처분행위라고 했어.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 변경은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 과반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적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죠. 그래서 법정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공유 대지 위에 지분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했다. 그러면 안 돼. 지분 만첩을 했다. 지분 만첩은 그러면 안 돼. 왜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것은 물권행위라고 그랬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지상권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분만 처분했다고 돼 있으면 지분을 양수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지금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분만 처분. 근데 여기는 잘 봐. 여기는 우리가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과 똑같아. 공유 지분은. 그래서 공유 지분은 각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 소유권 누가 처분해? 옆집 총각하고 처분해야 돼? 나 혼자 처분해야 돼? 나 혼자 처분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 봐봐. 갑갑이죠? 갑갑이죠. 이건 읽어.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 읽었죠? 자요.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 됐죠? 대지가 공유니까 분할해야지. 아니, 분할해야지. 대지가 단독이니까 분할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 그래서 단독 소유 이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왜? 이걸 같이 보고 이걸 같이 봐. 동일하게 보다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했다가 그 대지가 경매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했다가 대지가 분할로 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럼 무조건 법정지상권이에요. 알죠? 지금은 여기를 뭐냐? 여기를 얘기해.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 빨리 읽어봐. 국합 선생님 자꾸 물어보더만 빨리 문제 풀어보고 그러더만. 알겠죠? 한번 풀어봐봐. 공시법이다 생각하고 풀어봐. 알겠죠? 몇 번? 1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 그러니까 여기네. 건물의 부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이렇게 이걸 얘기하잖아. 이거 1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부지를 단독 소유한다. 그럼 이제 경매란 말이 나오겠네. 어디가? 여기 나왔네.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땅 주인이 바뀌었네. 경락이니. 알겠죠? 그러면 건물의 공유자들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건물의 공유자들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네. 착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공부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원을 주간반을 나오면은 괜찮아요. 알겠죠? 야간 나오신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 공부가 주간이 아무래도 낫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돼요. 혹시 안 되시면은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오전반 갔다 와. 오전반에 9시에 하고 나오지 말고. 자, 4번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청권 보조량 가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의 타인이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밌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우리 여러분 혹시 담보지상권이라는 거 기억나요? 담보지상권이 뭐죠? 그거잖아요. 담보지상권이. 알겠죠? 그것이 그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거예요. 바로요. 지워도 돼요? 아니 여태껏 뭐 이제 쓰는 이유는 뭐죠? 쓸 때 좀 같이 써봐. 알겠죠? 비 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돼. 어디를 조심한다? 머리를 조심한다. 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머리 감지 마. 저녁에 머리 감고 아침 머리 감고 다 쓸려 나가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 노니까 와가지고 머리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됐죠? 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여기요, 봐. 여기 이런 혹시 담보시장권 배웠죠? 담보시장권은 뭐냐면 이게 토지 위에 을이 저당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당권이 점유하지 않잖아요. 누가 점유한다? 이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여기다 건물 지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땅값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교환가치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이걸 담보지상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빌린 돈 1억을 갚죠. 1을 갚으면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도 없어져? 지상권도 없어. 이걸 담보지상권이죠. 이것도 똑같아. 갑의 땅을 을이 샀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냐, 가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기다 건물 지으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또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상권을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가등기 마치고 그 토지에 타인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아무튼 근심 걱정이 아주 대빵이죠. 아주. 알겠죠? 했다 이 말이죠. 가등기한 번등기 청권이,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청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죠? 번등기 청권은 채권으로서 몇 년을 소멸시효? 10년이죠. 그래서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번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동시에 지상권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요, 돈을 갚아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없어지죠. 동시에 지상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서 번등기 청권이 10년이죠. 번등기 10년이 지나면 번등기를 청구 못하죠.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지상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것이 뭐다? 담보지상권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5번은요, 갑과 을이 일필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 잠깐 설명을 해. 지금 105번 설명했는데 아무튼 여기 LH공사예요. LH공사가 등기부를 가지고 있죠. 1번 LH공사죠. 그럼 이것이요, LH공사가 이걸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하죠. 제가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하죠. 그럼 분할해서 토지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되죠. 그런데 2개를 하지 않고 이걸 택지를 분양을 한단 말이죠. 분양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는 갑한테 팔고 2억 원에, 여기는 을한테 팔아 1억 원에, 각각 따로따로 팔았다 이 말이죠.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부는 그냥 옛날 등기부를 그대로 써. 그래서 1번요, 1번 LH공사하고요, 여기 2번 갑은요 3분의 2, 을은요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쪽은 완전히 갑이 샀거든요. 이쪽은 완전히 을이 샀단 말이에요. 각각 따로따로인데, 그럼 등기부도 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가 하나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로. 알겠죠? 이것은요, 제3자가 봤을 때는요, 등기가 공유로 되죠. 그걸 공유로 보는 것이고요, 제3자가.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각각 따로따로 이미 분할된 것을 산 거잖아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 구분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분소유, 즉 뭐라고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시험의 정답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이미 토지가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분할됐으니까 다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이미 분할됐다고 내가 얘기했죠. 알겠죠? 내가 얘기한 거 반만 듣지 말고 이미 공유물 분할이 됐다겠죠. 그러니까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게 중요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첫 번째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난 다음에는 지분 이전 등기래야. 지분 이전 등기. 이란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에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그래서 그럼요, 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딱 시험에 나오면 정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죠. 첫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하는데 1순위예요. 어떻게 한다?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로 해. 이건 동시 이행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축한 경우가 있고, 건축한 경우.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타인의 특정 부분 위에 건축한 경우가 있어.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고, 이때는 법정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걸 봐야 돼.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해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토지와 건물 소재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특정 부분이 법정 지상권, 타인의 특정 부분이 법정 지상권이 아니라고. 무슨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어딘가 한번 보죠. 구분소적 공유하고 의리 뭐라 그랬어? 의리.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리.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이목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농담. 그냥 목 만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목 아니라 이거 놀랬어. 자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뭐라 했냐? 이목 아니라고 그랬더니 놀랬어 지금. 알겠죠? 자,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얘기해요? 어디를 얘기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다? 동일하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정답 몇 번? 4번이요. 이렇게 지역권이죠. 이제 지상권이 끝났고요. 지상권 끝나면 더 이상 어려운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 중에서 다른 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역권이 아주 제일 아니었죠. 먼저 법정 지상권이 조금 문제해서 그렇지, 사실 법정 지상권 빼면은 할 것은 전혀 없죠. 우리가 전세권까지는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 뒤에 넘기지 마. 아직도 많으니까. 자요, 116번. 자요, 1번. 통행지역권의 점유 취득시효는 통행지역권을 항상 뭐를 해야죠? 통행지역권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통행지역권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라 하냐?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사실 이거 점유취득시효는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문제가 있죠. 통행지역권을 점유하지 않는데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알겠죠? 승역지 위에, 승역지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해야 돼. 설치해서 늘 사용하는, 객관된 상태 늘 사용한다. 뭐냐? 계속되고 표현돼. 늘이라는 건 뭐죠? 늘 그런 뭐죠? 계속되고, 객관된 상태라는 건 뭐죠? 표현되고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이 있어. 20년을 전제로 한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 요역지의 한 사람이요 취득하죠. 취득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요역지가 공유이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뭘 한다? 취득한다.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이죠. 1인이 소멸, 지역권의 소멸을 뭐한다? 중단이다.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틀렸죠? 4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을 뭐한다? 중단이. 여기는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좋은 건데 권리를 취득한 것을 중단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돼야 돼? 모두가 중단돼야 돼?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그 말은 모든 공유자에게 취득 기간에 중단이 되어야 중단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아니면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요,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승역지 소유자가 이번 뭐야? 시효 취득하죠.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뭐라 한다? 보상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통행지역권. 또 통행지역권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 통행지역권에서 시효 취득할 때는 무슨 점유해야 돼? 무슨 점유? 적법 점유. 자, 불법 점유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불법 점유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못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못해. 두 번째 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불법 점유. 세 번째는 뭐?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불법 점유자는 세 가지. 불법 점유자는 세 가지. 첫 번째,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유치권,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하고 두 개, 이거 두 개 잘 나와.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 알겠죠? 보상. 아, 또 우리가 시효 취득 또 보상이 하나 있죠? 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토지 소유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
자, 전세권.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은 성립 요소이죠. 알겠죠?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기존의 채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건 만나트리나 봐.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된다. O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된다. OX.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잖아요. 알겠죠? 농지 절대 안 돼. 농지 안 된다. 알겠죠? 농지를 전세권 안 돼. 농지는. 근데 뭐는 될 수 있어? 임대차는 될 수 있어 없어? 예외적으로 몇 가지 6가지가 있잖아. 농지법에 65세 이상으로서 뭐 자격할 수 없거나 뭐 있잖아요. 뭐 해외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없어? 아직 농지법 안 했어? 좋았어.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은 안 돼 하면 또 법이 나와 있어. 농지는 전세권은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없어. 2번 3번 틀렸어요? 전세금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 장내에서 전세금의 증감 청구에 전세금 증감을 청구하죠. 자, 여기 문제 얼마를 청구해? 전세금은 전세금도 똑같아. 20분의 1이에요. 그럼 5%예요. 5% 20분의 1 5% 이렇게 20분의 1 5% 이렇게 됐죠? 20분의 1 5%라고 똑같아. 주택임대차가 똑같아. 1년 이내는 다시 증여할 수 있어 없어? 1년 이내는 다시 증여를 못해요. 똑같아. 주택임대차가 똑같다고. 상가는요? 똑같아. 알죠? 주택 상가 전세권 똑같아. 상가는 얼마다? 100분의 5라고 돼 있어. 알겠죠? 저 웃긴 놈들이죠. 아니 20분이라고 100분이라고 하고 뭐 그런 놈들이나 모르겠어. 그렇죠. 웃긴 놈들이죠. 니네 헷갈리다 죽어라 이 말이죠. 자,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요. 이게 중요해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충당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임대차, 임대보증과 같다.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으로는요. 그러면 존속 중에 충당 가능한 충당 여부는요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의 권리니까 임대인이 충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만 충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임대차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에서 무조건 공제할 수 없어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제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는 월세 임대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은 중간에도 언제든지 공제할 수 있어요. 알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118번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여기 봐봐. 이 말을 딱 할 때는 무슨 말이다? 이거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누가요? 갑이요? 남의 땅 위에 어떻게 건물 갖고 있겠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하고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락인이 소유권하고, 알겠죠? 경락인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해. 등기 없이. 그래서 미친다. 2번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사용권을 가지지 못했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요. 갑의 토지 위에 의리오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리오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러고 나서 의리오 평한테요 전세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고, 이 사람은 뭐죠?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면서 소유자죠. 그런데 이 지상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이 지상권이 2년 이상 지료를 뭐랬다? 연체하죠.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지상권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하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
을은요 건물을 뭘 해야 돼? 철거할 뭐가 있어? 철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 그때 을이 병이 뭘 한다? 아, 나 전세권자인데, 등기가 된 전세권자인데 아직 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뒤에 철거하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이지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3번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 소유자. 여기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네. 알겠죠?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죠? 갑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소멸에 틀렸죠.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지로 연체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전세권자의 동의 같은 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의 없이 지상권은 소멸이 된다. 물론 전세권자의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 그래서 통지만 하면 돼. 통지를 알려주면 주면 돼. 4번 여기 무슨 말이 났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이건 뭐밖에 없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뭐밖에 없어? 그렇죠. 305조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해? 전세권자가 취득해?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해?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래?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가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자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5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년 미만. 1년 미만. 그럼 건물은 무조건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최장은 몇 년이고? 영구무한이다. OX 영구무한. 여러분요 전세 그러니까 전세권을 공부하려면 전세 살아봐야 돼. 전세 살아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침대에 딱 벌르당 누워서 딱 보면 뭐가 보여? 천정을 보이죠.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몇 년이다? 10년이다. 영구무한은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없죠.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무한. 전세권은 침대에 뒤집어 누우면 천정 보니까 천정 뚫고 갈 수 없다. 10년. 그런데 전세권은 침대 위에서 자죠. 땅바닥은 0인데 침대 위에니까 일단 올라왔네. 그래서 최단 1년이다. 최단. 알겠죠? 최단 1년. 침대 없는 사람 어떡하래? 나 몰라. 그거는 알겠죠? 그럼 침대 사. 오늘 가서 침대 없는 사람 진짜 침대 사라고. 알겠죠? 그럼 침대니까 몇 년? 1년. 천정이 있으니까 몇 년? 10년. 건물은, 전세권은.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은 지 땅이죠.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영구무한.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에요? 자, 119.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죠.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틀렸죠. 현실적으로 수수가 아니고 뭐다?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2년. 오, 그럼 안 되는데. 건물이 몇 년이 돼야 돼요? 1년이 돼야 되죠. 근데 2년이죠. 그러니까 2년으로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자요, 건물 전세권. 여러분,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토지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최단 1년 보장이에요. 최소한 1년을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로 계약한 경우 있고 만약에 2년으로 계약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으로 보고 여기는 몇 년을 보고? 1년을 본다 이 말 아니야. 최소한 1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서 5년 계약했어. 그럼 땡큐고 6개월에서 노 몇 개월이 된다? 1년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년으로 했죠? 2년 미만이네. 죄송해요. 2년 미만으로 보면은 2년을 한다. 그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2년 미만은 2년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2년 미만이 바로 얼마인지 모르겠어. 2년 미만이 1년 6개월인가 봐. 2년 미만 1년 6개월. 그럼 몇 년으로 본다? 1년 6개월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2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보는 것은 뭐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다 끝났는데 왜 여기 나오죠? 아무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년으로 본다. 틀렸다. 또 뭐가 있다? 건물전세권 뭐가 있어?
또 하나 있어. 건물 전세권. 또 뭐가 있어? 건물 전세권 토지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있어? 법정갱신. 알겠죠?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다고. 법정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해. 등기 없이. 법정은 등기 없이. 아까 우리 했잖아요.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물권인 지상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전세권자로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알겠죠? 법정 갱신 두 가지다. 알겠죠? 건물 전세권 있고 토지에는 없다. 토지에는. 만약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만약에 토지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했어. 6개월로 계약해서 토지를 6개월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몇 년으로 봐? 토지는 몇 년으로 봐? 아니 토지에 대해서 6개월로 계약했다니까. 그럼 몇 년으로 봐? 토지는 0부터예요. 무조건 0부터. 건물만 최소한 1년이고 6개월 하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6개월 2년으로 하면. 그래? 그럼 만약 1년으로 하면 어떡할 거야? 1년이죠. 알겠죠? 토지는 하는 대로. 건물은 최소한 몇 년? 1년. 만약에 건물을 6개월이다. 그럼 몇 년?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이해됐죠 지금? 1년 6개월은 2년 미만으로 2년 한다. 그것은 주택임 대차. 아시겠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이게 무슨 말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무슨 말이에요? 응?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됐다. 이걸 뭐라고 그래?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전세권 저당권. 이건 법률 용어예요. 판례가 대법원 얘기해. 전세권 저당권.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여기 있죠? 갑 건물.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등기라면 전세권은 무슨 물권하고 무슨 물권이 있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정익권능하고 담보권능이 있잖아요.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 중에서 여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우리 저당권 담보대출 하죠. 전세권 담보대출 들어봤죠? 그러면 용익권능에다가 저당을 잡아? 담보권능에다가 저당을 잡아? 우리가 저당권 잡을 때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 할 때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고 대출하잖아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 아니 여기 화살표 해놨잖아. 용익이라고. 혹시 안 보여요? 알겠죠? 여기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이잖아요. 존속기간 동안이고 용익은 담보건요 존속기간 종료 후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 시까지.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세금 받을 때까지 담보건능. 그런데 만약에 용익은 존속기간 동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은행에서 전세권 담보대출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권 담보대출할 때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담보대출해줘? 전세권으로 살고 있을 때죠? 언제 해줘? 저요 어제 전세기간이 끝났거든요. 전세권 대출 좀 해줄래요? 뭐라고요?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다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이게 문제란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기간이 끝나면, 알겠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오후 4시에 체크인이죠. 아침 10시에 체크아웃이죠. 그러면 4시부터 9시까지가 존속기간이죠. 10시가 지났어. 당연히 기어 나와야 돼. 프론트에서 전화 왔을 때 기어 나와야 돼. 당연히 10시가 되면 기어 나와야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런데 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가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이 전세금을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한테 전세금이 들어가면 을이 나한테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겠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행사를 해야죠. 그러면 갑은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저당권자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다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에게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용익권에게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초시 명령이나 전부 명령이나 제3자가 강제 집행을 하면 강제 집행 결자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설정자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건 사례로 나온 거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됐다고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만료됐다. 그럼 뭐다?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실행할 수 없다. 알겠죠? 실행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2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고. 알겠죠? 4번 전속중. 전속중이란 말이 뭐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장래 전세권 소멸한대. 그럼 봐봐. 전세금이 있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중에는 써봐. 전속중에는 써봐.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속중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왜요? 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고? 종된 권리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무슨 권리고? 주된 권리잖아. 그러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했다네. 장래 전세권이 소멸했어. 전세권 지금 소멸했다고 돼 있죠.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없죠. 그러면 전세금만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장래 조건부 채권, 전세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왜? 전세권 없어지고 남는 게 전세금밖에 없으니까. 4번 맞죠? 5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 그것은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무효가 돼요. 통정허위 표시. 우리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다잖아요. 알겠죠? 임대인과 임차 및 제3자 사입이죠.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맞춰진 이건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합의가 있네. 지금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유효.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우리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로 할 수 있다?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양도 담복 가등기 담복권자, 가등기 담복권자, 제3자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자. 네 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 여기 지금 합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어. 그럼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세 문제요? 자, 세 문제인데 이거 한 문, 두 문제 남았대요. 얼마나 이 표현력이 긍정적이에요. 세 문제 그러면 탁 당황스러운데 이거 풀면 두 문제 남았다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해되시죠? 세 문제가 아니고 이거 풀면 두 문제가 나왔대요.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우리가 학교가기가 쉽죠.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세 문제 나왔다고 뭐라고? 갈등이 돼. 이거 풀면 두 문제. 별거 아니네 이건. 알겠죠? 자, 1번 전세권을 일필의 토지증 일부 되죠. 일필의 토지증 일부에 대해서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설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전속기간이 시작돼. 이게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죠. 그것은 무효다. 틀렸죠? 알겠죠?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등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목적물의 인도 전속기간 시작은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이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아도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이건 정말 잘 나오죠? 4번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설정계약을 갱신하죠? 아까 말했죠? 몇 년이라고 그랬어? 10년. 전세권 뒤집어보면 뭐가 보여? 천장이 보여. 몇 년? 10년이다. 10년. 알겠죠? 건물은 몇 년에서? 1년에서. 토지는 몇 년에서? 0에서 10년. 건물은 1년에서 10년. 5번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뭐죠?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통고가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다, 4개월이다, 5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이다. 알겠죠? 알죠? 6개월. 3개월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하고 3개월 있다가, 전세권은 6개월이다. 누가 통과하든지 간에 6개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하고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다음에 몇 번? 몇 번? 2번이요? 2번. 이거 보면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자, 전세권이 법정 갱신 없이 전속기간이 만료됐다. 전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없이가 뭐죠? 등기 말소 없이 187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7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용익물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게 나온다니까. 187조에 보면. 2번 어차피 배우니까 집에 못 가. 전세권이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전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속하는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봐봐, 여기 봐봐. 전속중은 딱 봐. 전속중은 전세권을 전세금 채권하고 전세금과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 안 된다.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됐다.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 아니. 전세권이 소멸한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했다. 소멸.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전세금. 그러면 전세금만 할 수 있어. 양도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여기로 전속하는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에 관한 643조 규정은 토지 전세.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주택관리사 나왔네요. 드디어 시험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요, 지상권하고요, 토지 임대차만 있어요. 토지 임대차 법의 규정은. 토지 전세권은요,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요, 법의 규정이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고요, 판례가 인정을 해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 그림 강의 노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상물이죠. 이걸 지상물이라고 하죠. 지상물.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그럼 아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돼 있나요? 그래서 판례에는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판례는. 그래서 이것은 판례에만 있었던 건데요, 아직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시험에 이거 나왔네요. 알겠죠? 이건 올해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죠? 주택관리사가 2주밖에 안 돼서 시험 끝났는데 2주. 알겠죠? 자,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봐봐. 자,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 잘 봐. 누가 지금 이전했다?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이 있고 우리 있고 전세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 여기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냐고 2번이냐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잖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 사람은 양도인이고 양수인이죠. 그럼 잘 봐봐. 이 사람 누구냐?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물권에서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는 항상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항상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이에요. 이건 법정승계, 법정승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온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하면 전세권자, 구소유자가 아니에요. 신소유자가. 다른 말로 양수인이 부담한다. 그다음 봐봐. 이번에는요, 전세권이 양도가 됐죠. 전세권이. 그러면 이 갑은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갑의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가 돼요. 전세권이 동의 없이.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누구한테? 을한테, 병한테. 갑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병한테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임대차하고 전세권이 다르다.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다. 전세권은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양도가 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되면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따라서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등기가 병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죠? 등기가 병으로 돼 있으니까. 3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인생 끝났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이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그러면 큰일 난다. 알겠죠? 전세권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전세권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 소유. 그러니까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지 전세권자가 취득한 것은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자, 124, 끝났는데요? 120, 그것도 있어요? 이거 빼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빼고. 오케이. 자요, 갑은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을과 전세금을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책이라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다. 잠깐요. 뭐 사례니까요. 한번 보죠. 자, 여기요, 갑이죠. 갑은요, 여기 을한테 전세금 1억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1번,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이 여기서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이 지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요, 그 지상권에는 을의 전세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넘어간다. 미친다. 알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친다.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미친다. 2번요, X 건물의 대지에도 갑의 소유인 경우. 그러니까 X 건물의 대지도, 그러니까 갑의 소유다 그러면 뭐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이 지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병이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죠. 동일하다가 땅이 바뀌었죠. 땅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 이게 갑이고 여기는 을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어때요? 동일했다가 달라졌죠. 그러면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갑이다, 을이다?
여러분 이 앞에서 계속 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라며. 여기서는 왜 누군지 몰라요? 갑은 전세권 설정자고 우리는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다? 지상권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라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아이고 더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 갑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을은 전세권자잖아요. 을에 대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이래야죠. 갑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3번. 을은 전세권 전속 중 원칙적으로 갑의 동의 없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왜? 이게 바로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타이점이라고 했죠.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지 물건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틀렸죠? 없다. 4번. 갑이 전세권 전속 중에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정한테 넘겼네. 갑이 정한테 넘겼네.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등기가 돼 있고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건물의 소재가 바뀐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진다?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양수인이 부담한다. 갑에게 X 건물의 소유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이거 뭐죠? 이거요? 갑의 여기 건물이죠? A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을한테 전세를 준 거예요. 전세권 사용권이 없다는 말은 이 갑이 여기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2년 이상 연체를 해가지고 2년 이상 연체를 해서 A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 거예요. 소멸을 청구했어. 누가? A가. 알죠? A가 소멸 청구했다고. 그럼 이게 지상권이 없죠? 없으면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죠. 불법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 A가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겠네. 그러면 을은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거 몇 번 나왔죠? 을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지문이 지금 몇 번 나왔죠? 지금 오늘 이번에 지금 시험에 전세권 문제 중에 3번 나왔죠 지금. 알겠죠?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지 토지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지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요, 이 지상권자가 지로 연체를 이유로 지로를 연체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건물의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철거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죠. 4번. 알겠죠? 4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번에 전세권이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와 있죠. 전세권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역권이 적게 나와서 그렇지. 왜냐면 다른 시험에는 거의 지역권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권이 매년 시험에 나오지만 다른 시험들은 지역권이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3문제가 나오니까요. 전세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보통의 경우 가끔 2문제도 나와요. 아시겠죠? 2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요, 123번 유치권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는요, 다음 주에는 아마 못 할 것 같고요. 시간을 봐가지고 언제 해야 되는데